이범이 내 이름을 몰라서 찍어. 도한이 예. 기범이 어디 있어? 방금 나가네. 아, 나갔네. 유하, 지호, 호준이, 네. 시후, 지민이, 윤옥이, 주한이, 정우, 정우, 현규, 해솔이, 현식이, 오늘 저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진이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한 게 어디냐면 자극한 우극한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우극한 자극한하고 합성함수의 극한을 했었어요. 합성함수의 극한이 한때 없어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한 다음에 오늘은 필기를 해야 될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김에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무한의 개념을 하면서 그죠? 무한은 이렇게 생긴 게 커져가는 거고 이렇게 생긴 게 작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사칙연산을 해보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안 되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네. 뭐죠? 첫 번째가 커지는 거분의 커지는 거의 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거는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작아지는 거분의 작아지는 것도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커져가는 거 곱하기 작아지는 것도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당연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커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를 부정형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죠? 요렇게 생긴 꼴은 한번 했었죠? 그때 살짝 하고 했었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요 분모하고의 분자에 차수가 있어요. 몇 차인지를 가지고 차수를 정한 다음에 푸는 거예요. 차수를 모른다? 그럼 난이도가 높아요. 차수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x제곱 2차죠? x3승 그럼 3차잖아요. 근데 차수를 모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의 x승 이런 거 배우면 이거 차수를 몰라요. 이런 경우는 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나중에 어디서 하냐? 미적분 2에서 합니다. 알겠어요? 차수를 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미적분 1에 들어가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자, 요거부터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분모가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이렇게 분자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분모도 무한대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 따지면 얘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야. 분자도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는 2차니까 나누기 x제곱을 해주죠. 그죠? 원래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풀이에요. 나눠주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분모는 얼마? 2 더하기 x분의 3에다가 더하기 x제곱분의 5죠. 분자는
3-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 남는 건 2분의 3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을 때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밑에는 2차죠? 위에도 2차. 그럼 요것 때문에 차수가 결정되니까 요 뒤에 거는 의미를 잃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남겠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답이에요. 2분의 3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주어지기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분모가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고 분자가 3x 더하기 1이라고 하자. 그럼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죠? 얘가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근데 차수를 비교하면 여기가 크죠? 그럼 이걸 의미를 따지면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야. 분자보다 차수가 얘가 크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얼마인가요? 이건 0이에요. 맞죠? 네. 근데 만약 주어지기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여기는 2x 더하기 3이고 위에가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 따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차수를 합쳐서 따지면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이 결과는 분모가 커져가는 것보다 분자가 훨씬 더 빨리 커져가죠. 그래서 이 결과는 커져갑니다. 분자가 더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데 이 차수가 어디가 크냐에 따라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고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알아갖고 오는데 학교 교과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 거예요. 교과서에 풀이 이렇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처리해 준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옆에다가 하나 더 적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x 더하기 5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진 게 있어요. 빼기로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원칙은 무한대로 가는 게 대원칙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게 무한대로 갈 때만 따지는 거야. 근데 x축에 이쪽이 무한대고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저거는 저 풀이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 있을 때는 직접 해석해서 찾아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무한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치환해요. 어떻게 치환하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t라는 녀석은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환해가지고 x를 마이너스 t로 t가 무한대로 갈 적으로 바꿔주면은 요 x는 마이너스 t로 되죠. 분모는 x가 마이너스 t니까 제곱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3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잖아요. 분자의 최고차는 마이너스 2고 분모의 최고차는 1이죠. 그죠? 얘는 최고차에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1하고 마이너스 계산하면 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알았죠? 그래서 무한대가 원칙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이게 간단한 건 넣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면 무한대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하다가 조금 헷갈릴 때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경우는 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알겠죠? 분모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전에 했었지 한번?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방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다음 두 번째,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거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가 문제입니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거, 이렇게 생긴 형태도 무한대가 나오면 얘하고 얘의 차수를 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요 두 개가 같은 차수일 때, 요 두 개의 차수가 같은 차수가 아닐 때, 동차가 아닐 때, 같은 차수일 때하고 같은 차수가 아닐 때가 달라요. 자, 요거부터 설명합니다. 같은 차수가 아닐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가 있어요. 얘도 무한대고, 그죠? 빼기 얘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차수가 다르죠? 그러면 큰 차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 얘는 얘가 더 빨리 커져가는 거에다가 이렇게 된 걸 빼준 거니까 이럴 경우는 커져가요. 근데 만약에 바뀌었으면 마이너스겠지, 그죠? 다음에 같은 차수일 때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같은 차수일 때가 있어. 3x에다가 마이너스 2x 같은 차수일 때는 이건 계산이 되잖아. x로, 그죠? 그럼 이것도 무한대겠죠. 맞아요? 근데 같은 차수일 때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경우는 값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비동차의 동차일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루트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5x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그게 1차죠? 얘도 1차예요. 같은 차수인데 요거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빼기 5잖아요. 그럼 얘가 그거 크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래서 같은 차수라도 그냥 연산이 되는 쪽의 차수는 그 답이 그냥 처리가 돼요. 근데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런 경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루트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같은 1차인데 이건 연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도 개수가 1이고 여기도 개수가 1이에요. 그럼 처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게 경우에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동차일 때는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가 다르면 그냥 답이 나와. 근데 개수가 같을 때가 있어요. 즉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일 때는 하는 방법이 유리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풀이는 이런 경우는 유리화를 해줍니다. 루트가 안 나왔다. 그럼 그냥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 과정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루트가 있을 경우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분모를 1로 보고 유리화를 하죠.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에다가 똑같이 해주는 거죠. 한 번 더 계산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x가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죠. 요거를 갖다가 살짝 유리화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첫 번째로 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 2 최고차의 개수 1 더하기 최고차의 개수 1 2분의 2 값은 얼마예요? 1이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만 값이 됩니다.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니까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보는 거지 개수가 동차이고 개수가 같을 때는 루트가 있는 경우밖에 출제할 수가 없다. 자, 요렇게 된다.
해서 요 옆에 하나 적었습니다. 뭘 적냐면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 계수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ax 제곱 더하기 b 다시 x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유리화해야죠.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와. 그러면 얘는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2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가 답이에요. 참고입니다. 유리하면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알아두시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유리하면 되죠? 유리하면 되는데 그 값은 2루트 a가 1이죠? b 마이너스 b 다시 4 값은 2다. 알겠죠? 유리하시면 돼. 유리하면 요거를 유리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틀을 만들면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죠? 알아두고 있으면 조금 수월하게 푼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유리화 중에 학교 시험에는 이제 유리화만 하면 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가끔 요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 더하기 10x 마이너스 x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 유리화하고 유리화 다 해야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럼 이거 다 유리화를 일일이 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해보겠다는 거지,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죠? a는 1이니까 2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 여기 뒤에가 0이죠. x제곱 빼기 2 더하기 요거 유리하면 되겠죠? 2분의 4 더하기 땅 따라 땅땅 해서 맨 마지막은 10의 제곱이니까 2분의 10 1, 2, 3, 4분의 15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알아두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 가끔 도움이 된다. 알았죠? 유리하면 돼. 유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처리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됐습니다. 그럼 2번은 1번 다음에 2번을 하는 이유는 2번을 변형하면 1번이 돼.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처리됩니다. 세 번째 설명합니다. 세 번째 작아지는 거분의 작아지는 거 꼴이 있어요. 요거의 풀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0분의 0꼴이 나왔어요. 분모도 0이고 분자가 0이 되는 꼴이에요. 이럴 때는 첫 번째는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유리화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요거 다음에 배우는 게 미분이라는 단어인데 미분은 다
0분의 0꼴의 극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이런 것도 있어 라는 연습을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는 이걸 다루는 게 미분이에요. 알았죠? 미분. 요 미분은 F-라고 표시합니다. 이거는 라그랑주라는 수학자가 만든 거야. 미분을 만든 사람은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라이프니츠 걸 배우게 돼 있어요. 뉴턴도 알고 있었는데 라이프니츠가 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수에 관해서 적용한 거는 라그랑주. 그래서 라그랑주식 표현을 씁니다. F-가 나오면 뉴턴식 라이프니츠식 표현은 dxd라고 써요. 이건 라이프니츠가 좋아하고 얘는 라그랑주가 좋아하고 둘 다 쓰임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미적분원에서 예를 듭니다. 미적분투나 대학교 가면 이걸로 배워요. 알았어요? 얘가 달라. 얘가 조금 더 심오한 미분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걸 계산하는데 0분의 0꼴은 요거 아니면 요거 하면 요거. 외우기도 쉬워요.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x-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라. 그러면 1집어는 분모형이죠? 분자도 형이죠? 그러면 이거는 0분의 0꼴이에요. 유리화 아니면 인수분해 내야 돼. 당연히 뭐 해줘야 되나 이게? 인수분해겠지? 누가 봐도 이걸 얘를 인수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는 인수분해 공식을 최대한 동원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약분합니다. 거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에요. 됐죠?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루트 x 더하기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1 이걸 풀으라고 하자. 1 집어넣으면 0이죠. 뭐냐? 요거 1 집어넣으면 0이죠.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유인수분해야 되지만 얘가 유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루트가 있는 거를 유리화합니다. 루트 x 더하기 1에 루트 x 더하기 1 해주면 분모 요 계산은 얼마인가요? x-1이죠? 분자 이 인수분해 되겠네. x-1 x 더하기 1에다가 루트 x 더하기 1 지워져요. 그죠? 1 집어넣으면 답은 3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유리화 아니면 인수분해. 그 다음에 배울 게 미분이죠. 요건 하도 중요하니까 따로 있어 단원이. 요 단어 다음에 배우는 단원이 미분이야. 그래서 따로 배웁니다. 세 가지의 풀이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극한에서 요거 하잖아. 근데 미분 배우면 이걸 안 해도 돼. 그냥 미분을 써도 되니까. 알았죠? 그 0분의 0꼴은 다 미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요거 배우기 전에는 이런 방법을 썼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 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입니다. 요거 차수가 같을 때야. 요거는요 차수가 같고 개수가 같을 때는 유리화해주죠. 얘는요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합니다. 미분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4번 1, 2, 3번까지만 알면 극한의 연산은 다 4번은 뭐냐?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부정형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라는 건 통분을 하거든 뭐 하든 이렇게 정리만 간단하게 해주게 되면 얘가 어떤 경우는 요걸로 바뀌어요. 풀 줄 알아. 하면 돼. 어떤 경우는 얘로 바뀝니다. 풀 줄 알아. 하면 돼. 어떤 경우는 얘로 바뀌어요. 풀 줄 알아.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양만 정리해주면 셋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근데 세 개 풀이를 다 알아.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얘로 바꾸는 게 제일 낫죠.
미분이라는 걸 나중에 본격적으로 쓸 거니까. 그래서 바꿔집니다. 하다 보면 다 바뀌어져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저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거는 안 어려워요. 그래서 부정형이 4개인데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4개인데 3가지만 아시면 돼.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두 개를 풉니다. 어디냐? 제가 13페이지에 유형 4를 아직 안 했어요. 기억나요? 유형 4를 그때 안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유형 4는 일단 내비두시고 14페이지에 0분의 0꼴의 극한은 유리와 아니면 인수분해 한다. 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15페이지 유형 7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창의 개수가 답이다. 에요. 다음에는 유형 8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해서 처리해줘라 라는 거였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16페이지 유형 9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은 어떻게 하느냐 바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하나씩 풀고 갑니다. 84번 갑니다. 제일 허접해 이거 유형 4가 84번에 합니다. 84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1에 1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2의 값을 구하라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계산해도 돼. 근데 한 번만 연습하려면 이게 무슨 꼴이냐. 0을 집어넣으면 작아지는 거분의 1이니까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을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1이죠. 0꼴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죠?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부정형이에요. 바로 답을 내면 안 돼.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 건 눈으로 봐도 이게 통분이지 뭐. 그죠? 얘는 안 되니까 x분의 1을 써요. 통분하면은 x 더하기 2분의 분자 x 맞아요? 지워지죠. 지워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건가요? 분모 분자 지워지는 걸? 약분이 됐다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했는데 약분이 안 돼. 그럼 내가 계산이 틀린 거야 이거. 이 꼴은 이렇게 통분하면 약분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약분이 됐어. 0 집어넣죠? 2분의 1이 답이에요. 알겠죠? 문제. 학교 시험에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냈다는 거는 그 학교 선생님이 극한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루트 2x의 4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더하기 ax가 b가 되는 a 값을 구하고 b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예요. 알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전에도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야. 야,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그 선생님 극한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다. 특목고 가신 분은 나옵니다. 알겠어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서술하고 나오면 거의 10명 중에 9명 다 틀려갖고 와. 이런 문제에 A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의 풀이는 서술형의 풀이는 다음처럼 합니다. A가 뭔지 알아야겠죠? A가 찍어 얼마야? 마이에요.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루트 4니까 2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찍었잖아 우리는. 근데 서술형에 그렇게 쓰면 감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부정형이 아니라 무한대잖아. 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x를 묶어내줘요.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a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얘가 뭐야? 무한대죠? 곱하기죠? 무한대 곱하기 뭐가 부정형이 돼서 값이 나오는 거야? 0이 돼.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근데 요거는 0이고 요건 0이니까 얘는 루트 4잖아. 따라서 루트 4에다가 더하기 a라고 하는 것은 0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아는 거야. 맞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알았어요? 찍어도 돼. 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한 다음에 끝났지 이거? 그럼 a는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b 값은 아까 전에 계산해봤죠, 그죠? 유리화해서 하면 돼. 아, 나는 또 시간 줄이려고 공식까지 해놨잖아. 2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 4분의 3이죠? a 값하고 b 값 빼주세요, 그죠? 그렇게 유리화하면 되는데 그냥 아까 내가 저거 공식 적어줬지? 가끔 써먹으면 도움이 좀 돼. 가끔 써먹으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슥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나올 때는 딱 요때뿐입니다. 요걸로 나오는 조금 나이 드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 우리 책에는 없는 걸로 기억해요. 요거보다 조금 나이 높으면 여기 나와요. 알겠죠? 요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14페이지 76번 합니다. 하나씩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할게요. 76번. 이거 나온다 이거. 이거 나와. 이거 이게 이런 게 중요하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 나중에 뭐 풀다 보면 또 나오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였네라고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 요거 마이너스라고 찍어서 맞춘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객관식이면 그렇게 찍어도 되고. 자, 어디냐? 76번 갑니다. 함수 y는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4로 갈 적에 x는 4로 점점점 달려갈 적에 fx라는 극한값은 5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구하냐면 리미트 x가 4로 다가갈 적에 다음과 같은 꼬라지는 어떻게 되겠니? 이런 말이죠. x-4에다가 f의 x 이거를 구하라.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복잡하게 주는 습성이 있어요. 수학은. 내용은 별게 아닌데. 그러면 처리해주면은 요거가 4지 버리면 얘가 0꼴이죠? 그죠? 얘가 0으로 가잖아요. 그죠? 얘도 4지 버리면 얘가 0으로 가잖아요. 요게 0분의 0꼴이잖아. 여기다 4지 버리면 얘가 5로 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형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5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그냥 5를 집어넣어도 답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해주면 되겠지? 유리화 해줘도 되고 얘 인수분해도 가능하잖아요.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x 더하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저 답은 20이에요. 됐죠? 요 유리화도 되지만 저건 인수분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79번 갑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적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원래는 무한대만 약속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툭 튀어나온 것 뿐이다.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2x 더하기 3의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5 이거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꼭 실수를 하게 돼. 부호가 하나 꼭 틀리게 돼.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생긴 거를 계산할 적에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얘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x를 t로 치환해요. x를 마이너스 t로 요렇게 치환해요. 요걸 치환이라고 하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실력이 업이 되려면 치환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치환할 때는 이유가 뭐죠? 왜 치환하지? 맞아요. 어떤 거를 풀려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야. 주어진 걸 하는데 이게 막 8차야. 근데 나는 8차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럼 내가 하는 뭔가를 고쳐야 되잖아. 내가 하는 뭔가는 우리는 지금 배운 것 중에 뭐밖에 없니? 1차, 2차밖에 없어. 맞잖아. 그러면 이거를 1차, 2차 내가 아는 걸로 바꿔주고 풀어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거야. 그 치환한다는 거는 복잡한 걸 조금 간단하게 하는 내 노력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치환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남들 보기 좋게 t가 무한대로 가게 바꿔요. 그러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t 제곱해봐야 똑같이 t죠. 4t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5. 최고차의 계수가 나타났죠. 그죠?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2, 최고차의 계수 3분의 마이너스 1. 알겠죠? 이거 간단한 거는 이렇게 안 하고도 이건 양수고 얘는 음수되니까 답은 나오죠. 간단한 거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 100% 실수합니다. 100%. 알았죠? 그래서 참고로 봐두삼. 다음 83번. 그것도 t로 치환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면 루트 t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t가 돼요. 답은 2분의 5입니다. 아까 공식 적어뒀죠? 그걸로 계산하면 답은 2분의 5가 돼요. 한 장 넘어가시죠. 16페이지 했죠? 어디 가냐? 17페이지 유형 11부터 합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자, 그거 별표야. 알았죠? 별표야. 별표입니다. 이 별표예요. 요거는 무조건 나와요.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안 내면 병신이야. 무조건 나와. 알았어요?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100% 나옵니다. 자, 무조건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잘 나오냐면 그래서 무조건 나와. 노래도 있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빠라바바라바바 빰빰빰 무조건 나옵니다. 아니 내가 가르치는 반 애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낱개로 하나씩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씩 풀 줄 아는 능력이 되면 수학은 그런 경우는 없어. 야, 하나씩 풀 줄 아는 능력이 되는 것만 묻질 않아, 절대로. 이거 다 아냐?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아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돼요. 3점으로도 많이 나왔고 4점으로도 미친듯이 많이 나오는데 쉬운 4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값이 나왔잖아요. 개수가 같아요. 여기 차수가 같아야죠. 값이 나오면 차수가 같아야 돼. 다음에 0분의 0꼴일 때는 0분의 0꼴이 돼야지만 값이 나오는 거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걸 활용한 문제, 요거하고 요걸 활용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한 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풉니다. 92번. 이거 몇 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야 돼요. 92번 합니다. 다항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f2를 구하라. 아유 씨, fx죠. fx를 구하라 입니다. 자, 얘를 구하라는 거야. 얘를. 그럼 저거는 f를 찾아서 마이너스 1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인데 밑에 가하고 나가 있어요. 가는 쳤다 해야죠. 아니 저 어제부터 눈 바뀌었냐? 온다 그러더니만. 약간 이거는 좀 화났어. 아까 이거 긁거나. 92페이지 앞 92번 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3분의 1이다. 다음에는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적에 x제곱 빼기 4에 fx는 2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위에가 잘 볼 게 있습니다. 여기 다항함수 f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없으면 문제 오류입니다. 다항함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 그런지를 나중에 미분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 오류입니다. 오류. 자, 그러면 풀어낼 거예요. 자, 여기 무한대를 적용했는데 얘가 분수꼴이잖아요.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야 돼. 값이 나왔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수가 같아야 돼. 얘는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2차여야 하는데 3분의 1이 나왔고 여기가 1이라는 거니까 fx는 어떻게 생긴 모양일 거라는 거지? 3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3분의 1 되잖아요. 어디에는? 몰라도 돼요. ax 더하기 b 요까지를 알아낸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로 다가갈 때인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죠. 그러면 값이 나왔다는 거는 0분의 0꼴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죠. f의 마이너스 2는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0이 됐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3에 x 더하기 2는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x 얘랑 똑같아야 되지 않냐? 6이잖니? 6분의 b라고 쓰는 거랑 같죠? 알라방이 어디죠? 이해되나요? 300kg? 이렇게 됩니다. 6분의 b.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3에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6분의 b가 되겠고 얘는 인수분에 대해서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가 돼요. 지워진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분모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배에 마이너스 2 더하기 6분의 b가 2가 되겠죠? 계산하면 b 나오죠? a 나오고 a는 b 있고 그러면 a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처음에 낯서시는 분이 있어. 처음에 배우면. 그래서 나중 가면 자꾸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해서 풀지만 그러지 않으실 때는 요걸 이렇게 합니다. 보통 처음 배울 때는 요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12 더하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 이렇게 일단 써야겠지. 그지? 그리고 요 b를 2a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fx는 3x 제곱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배워요. 나중에 조금 늘면 이렇게 2차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조립제법 합니다. 3a 2a 마이너스 1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0 되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x 더하기 2에 3x 더하기 a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 전에 교육 과정을 거친 방법대로 푸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얘들 직관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들어오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2차일 때는 좀 쉬운데, 만약에 F가 3차잖아? 그러면 시간이 저게 이렇게 푸는 거하고 저렇게 푸는 거하고 저게 훨씬 빨라. 그래서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숙달이 되면 이걸 바로 이렇게 가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92번을 푼다. 하나 더 합니다. 94번 합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90번 한번 풀어볼까요? 90번. 여기도 핸드폰 누가 놨네? 잘 썼어요. 핸드폰 되네, 핸드폰. 되나? 저희 둘은 그 수욱쌤한테 있어요. 그래요? 나한테 내일 어떻게 안 써? 너 아니고? 어떻게 안 써? 아빠가 근데 저기 내가 호텔에 스폰서였다. 강두야 우리 집 몰래 우리 집. 되냐? 그러네. 빨리 내. 이게 지금 그래? 뭐냐? 엄청 빡세지. 그러니까 가방에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하게 돼. 그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학교에서 핸드폰 뺏어서 보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근데 원래 그때는 학교 선생님 자유이다기보다 그냥 그 선생님 그냥 하신 거야. 원래 저 인권이래 그러면 딱 뭔지 모르는데 조례로 바뀌었어요. 거꾸로. 뺏는 게요? 뺄 수 있다고. 영상 출연시키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는 갖고 있어 갖자. 절거 막 내 맘대로 어떻게 안 돼. 구독자 뺏게 돼 있어. 이제 다 뺏겠지 이제. 49. 그래도 라방이 그 16세 틱톡 제한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틱톡을 안 해서. 몇 살까지는 틱톡인가 뭐 이거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요? 역시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주면 되지. 나도 할 줄 모릅니다. 저도 할줄 몰라요. 영영 선생님은 인스타 많이 올리시는데. 난 진짜 완전 의였어. 전에도. 모르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뭐 됐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취미생활 귀엽죠. 양성 졸업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20년 이게 몇 학년 거야? 90번 풀었나요? 답 나왔어요? 네. fx는 3x 빼기 2 맞아요? 네. 4요 4. 답은 4. 가에서 거기 1이 나왔으니까 fx는 3x 더하기 a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가에서 차수를 고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 했잖아. 여기 최고창의 개수니까 요거 두 개의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게 나왔다는 거는 몇 차인지를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는 뭘 알게 되느냐? 요건 조금 후회야. 요거 나왔을 때 알게 되는 거는 차수가 아니라 끝에 숫자를 알 수 있어요. 요거 보고 끝수. 끝에 차수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요거 하면 요거에도 수능이 나온 적이 있었다면 요걸 자 요거는 조금 더 후회하도록 하겠고 95번 갑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90번부터 95번이 난이도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90번 가요.
90번.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3차 함수가 다항함수다. 다항함수 중에 3차 함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차도 다항함수냐? 네. 맞아요. 1차도 다항함수야. 직선도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3차 함수 fx가 있어가지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x 더하기 1분의 fx 얘가 12예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적에 x 마이너스 2 fx 이것의 값어치는 6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미분으로 똑같이 또 풉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적에 뭘 구하라냐면 F4를 구하라가 문제죠. 솔루션. 얘는 무한대가 없고 숫자잖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에요. 그럼 분자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은 0인 건 알았어요. 하나 됐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면 분자에 2를 집어넣어도 0인 거는 알았습니다. 0분의 0꼴이야 되니까. 됐죠? 네, 그러면 F라는 게 3차면 근이 3개 나오는데 2개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2개를 보고 fx를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야. 3차 함수를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풀어야지. 그게 가장 맞는 표현이지만 문자 4개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이지만 그렇게 풀다가는 못 풀어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3차를 간결히 쓸 수 있는지를 꼭 고민하셔야 돼. 이게 실력차는 아닙니다. 알았죠? 그냥 그렇게 놓고 푸는 게 원래 맞는데 그렇게 풀다가는 시간 안에 못 풀어. 3개 풀면 종쳐.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누구나. 그래서 얘를 보고 요 3차식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돼요. x 더하기는 있어야 되는구나. x 빼기 2도 있어야 되고 3차라면서 ax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푸셔야 돼요.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요 주어진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습니다. 이거 잘 쫓아와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요. 얘하고 얘 없어지죠? 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건데 이게 10이야. 얘를 여기다 한번 또 넣죠? 그럼 x 빼기 2하고 x 빼기 없어지겠지? 거기다 얼마 넣어? 2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3에 2a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2네? 아 맞죠?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6이죠? 요 계산하면 a, b 값 나오겠죠? a, b 집어넣으면 돼. 6까지 오지마 씨! 들어오고 이렇게 왜? 아니 내가 귀신을 볼 줄 알아요. 잘 모르겠지만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를 풀 때 대학 교수들은요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거고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풀지? 라고 깜짝 놀랐네. 원래는 ax 제곱 이렇게 놓고 그냥 푸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푸는 애들이 없어. 그냥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몰라니까 다 이렇게 풀거든. 엄청 수학을 잘한 줄 알아.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만 알잖아. 그러니까 교수가 생각하면 이상해. 풀이는 잘하는데 내용은 모르네? 뭐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약간 기교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시간 안에 풀 때 도움이 된다 뜻이에요. 95번 여기까지 됐죠? 네. 한 장 넘어갑니다. 여기가 중요하다. 17페이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여기는 공부하셔야 돼. 한 장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추가가 있어요.
부정형이라는 게 4개가 있다고 그랬고 이 4개가 극한값을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냐? 가 아니에요. 이 부정형 4개를 해결하는 걸 해준 거야. 그런데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동원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합성함수 이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다가가는지를 아는데 요게 연산이 안 되는 걸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극한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샌드위치 방법이고 교과서에는 빠졌지만 출제율이 높은 게 합성이용법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개가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거기에 합성함수 이용법은 나중에 아마 하게 되고요. 샌드위치법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적에 fx를 구하라는데 이 극한값이 요 안에 들어가질 않아. 구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fx라고 하는 함수보다 작은 함수하고 요거보다 큰 함수를 찾아요. 머리 좋아하는 애들이 찾는 거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찾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극한을 붙여봤더니 그러면 극한이라고 하는 건 다가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없던 등호가 생겨 어차피 다가가는 거니까. 맞죠? 그랬다 봤더니 요거의 값어치가 3으로 가는 게 확인이 돼. 얘 값어치도 3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그죠? 이런 방법을 샌드위치법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에 요거보다 작은 값, 큰 값을 찾은 경우도 아주 어려운데 그 값이 동일한 값으로 간다는 걸 고려해서 찾아내야 돼. 찾을 수 있냐? 안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것만 풀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만들어진 것만 풀겠다. 그래서 문제 갑니다. 어느 거냐면 98페이지 98번. fx라는 거는 2x 더하기 3하고 2x 더하기 7 사이에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fx라는 함수가 저 안에 있어. 이거는 알았어. 그런데 나한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 세제곱 더하기 1에다가 fx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가 나한테 주어진 극한값이야. 알죠? 근데 이 fx가 뭔지 몰라. 그리고 계산을 못하잖아.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요걸 세제곱을 해주죠? 요것도 세제곱 해주겠죠? 부동은 당연히 안 바뀝니다. 그죠? 왜? 무한대로 가는 건 양수예요. 양수로 세제곱 해주면 부동호가 안 바뀌어. 거기다가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눠.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도 부동호가 안 바뀝니다. 양수니까.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줘. 그래 봤더니 얘는 8로 가. 왜냐면 x 세제곱에 8x 3승이니까. 얘도 8로 가. 아이고 뭐야 8하고 8 사이에 있는 값이라면 8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샌드위치법입니다.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풀이야. 우리는 해결 못해. 그래서 이렇게 줘요. 선생님 안 주면요 못 풀어. 주게 돼 있어요. 알겠죠? 안 주면 못 풉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 이걸 안 줬는데도 풀 수 있는 단원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또 수열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수열 그 단원에서 합니다. 자, 그럼 이쪽은 쉽죠? 그래서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5개를 했어요. 알았죠? 5개를 했습니다.
합성함수이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99하고 100번 있어요. 응용 문제인데 그거 하나를 하고 갑시다. 몇 번 하냐면 100번 하죠? 100번.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않니? 100번 합시다. X축, Y축에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한번 쓱 읽어보면 많이 봤던 거죠.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리미트 A가 무한히 가는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처리해봐라. 그럼 넓이만 구하면 되지, 그치? 정사각형의 넓이. 맞죠? 그럼 이걸 처리해라. 이게 정사각형이죠? 요식은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넓이는 요거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하나를 잡아요. 요 점을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y좌표는 마이너스 at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잡는 거지? 맞죠? 근데 점을 이렇게 정할 때는 거의 90%가 일사분면에 있는 점으로 정하셔야 돼요. 알았죠? 만약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을 정하는데 여기를 내 마음대로 막 정하면 조심할 게 있어요.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호가 이게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설정할 때는 웬만하면 일사분면에 있는 걸로 잡는 거야.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겠죠? 요 길이가 t잖아. 요거의 2배 하면 얘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at의 제곱 더하기 a가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왜냐면 여기가 t, 요거니까 요거의 2배 한 값어치가 얘랑 같아야 되잖아. 요 길이하고 얘가 같아. 하나 됐고,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의 2배니까 2배 t 곱하기 마이너스 at의 제곱 더하기 a 이걸만 하나. 그런데 여기에 a라고 주어진 건 a에 관한 문자로 나타내라는 뜻인데 t도 있고 a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은 at의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a. 이거 근해공식 써야 되나? 근해공식 써야 되는 거야? 배렸네.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문자가 2개잖아. 요걸 버무려 가지고 요거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니까 T 대신에 A를 집어넣어야 되네. 야, 근해공식 써야 되네. 별로야. 쓰자. 그러면 근해공식 씁니다.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 더하기 1이네. 그죠? 여기다 넣어야지. 그래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적에 2배의 T 대신에 A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A에 이거 제곱해야 되네. 좋은 방법 없니? 그냥 집어넣지 뭐. A에 루트 A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전체 제곱이네요. 됐나요? 맞냐? 역시 맞네. 이거 정리해야 돼. 정리하면 되는데 무한대니까 요거 답 나오지 않아? 요거 유리화해 주잖아. 아니잖아. 요거 1이잖아. 이거 계산해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1.
그러면 요게 1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됐잖니. 얘도 1이잖아. 그러면 뭐 이상한데? 이거 어디 갔어? 이건 1이야. 이거 1인데? 뭔가! 이거, 뭐라? 저거 어떻게 되지? 그냥 계산해야 되는 거야? 왕짜증이네. 내가 뭐 잘못했니? 맞는데? 틀린 게 없었는데? 이거 잘못 계산했구나. 말을 해주지 이게 잘못 이거 맞네. 맞죠? 7을 여기다 넣었어. 바보다. 야, 이게 이렇게 넣으니까 좀 복잡하네. 미안해요. 괜히 잘못했네. 이거 틀린 게 아니다. 얘가 보니까 얘가 ET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ET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잖아요. 와 엄청 화려해졌다 갑자기. 그냥 넣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그러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가 2배의 t가 a의 루트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의 제곱이죠. 이렇게. 맞죠? 얘가 계산하니까 1이잖아. 2배 하니까 2고 제곱이 4네.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요거 모양이 똑같으니까 넣어서 조금 간결하게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해도 다 정리하면 됐을 거야. 이래 됩니다. 한 장. 다음에 오실 때 요거 조금 풀어오시면 되죠? 책을 받으셨으니까 조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이해됐죠? 넘어가서 23페이지. 거기 22페이지에 보면은 함수의 연속이라는 게 있어요. 1번 보여요? 그 연속이 있는데 거기에 별표를 치고 외워야 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함수의 연속 그거를 외우셔야 돼. 연속 장난 아닙니다. 함수의 연속 여기를 설명합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요거를 배우기 전까지 배우는 함수는 이런 함수를 배운 거예요. 연속 함수라는 걸 배워요. 연속 함수는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렇게 생긴 헐얘기예요. 알았죠? 이렇게 생긴 함수,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것만 배워요. 이렇게 배우는 게 줍니다. 얘가 거의 다 배. 이걸 배워. 요거를 스무드 펑션이라고 해요. 부드럽고 완만한 함수예요. 그런데 요거 말고 바로 튀어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절대값이라고 해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뾰족점이 있는 함수예요. 이건 뾰족점 역시 다 부드럽고 완만한, 매끈하다? 매끈한 이런 함수예요. 알겠죠? 수학 이걸 내가 쇼츠에서 봐서 써먹고 싶은데 써먹을 수가 없어. 자, 이런 거를 붙어있는 함수라고 그래. 근데 이 붙어있는 함수는 이렇게 뾰족점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요 뾰족한 요 점에 이름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면접선. 꼭지점? 꼭지점은 이런 거 꼭지점 아니야? 이런 거? 저건 왜 꼭지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뾰족한 점인데 이름이 있잖아. 뾰족한 점, 뾰족한다가 한자로 선. 첨점이라고 해. 첨점. 청?
뾰족할 첨을 써서 날카로워. 첨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걸 배워요. 그런데 함수가 이런 함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 함수 중에 그림이 요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 콩나물. 이거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연속 함수라고 해요. 불연속 함수라고 부릅니다. 끊어져 있는 이런 함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구분을 져야 돼. 붙어 있는 함수하고 끊어져 있는 함수를 약속을 해서 이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끊어져 있는 거에 약속이 힘드니까 야 붙어 있다면 이라는 약속을 하고 이게 아니면 이거야.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를 약속을 해놨어요. 그 약속이 연속 함수의 정의입니다. 수학에서 정의는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세 가지예요. 써놔야 돼요? 아, 책에 있어. 어디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끊어져 있는 함수죠? 끊어져 있는 함수의 여기가 요 점에서 끊어졌잖아. 요 점을 불연속점이라고 불러요. 연속이 아닌 점. 알았어요? 다음에 함수를 그리다 보면은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곡선의 모양은 초등학교 때 배워. 오목이냐 볼록이냐라고. 그래서 그림이 아래로 볼록하다가 어느 순간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눈에 있잖아요. 여기 이런 점인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 세 글자로 변환점. 비슷해요. 맞아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학을 다루면 특수한 점이 있어. 그 특수한 특이점이라고 불러. 그걸. 그 특이점이라는 대학교 용어가 있어요. 그 대학교 용어가 크리티컬 포인트다. 이거를 인강 선생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냥 책 만들었더라고. 크리티컬이 그런 뜻이에요. 특이점이 있어. 그 특이점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 그걸 가지고 논하는 거야. 그런 점들을 가지고. 근데 우리 배웠죠? 지금 이걸 배웁니다. 나중에 이걸 배우게 돼요. 알았어요? 이런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꼭지점은 거기 안 들어가. 그런 점에 특이한 점을 다루게 되는데 하나 배웠잖아요. 요 하나 배웠고 그 다음을 배우는데 그게 불연속점입니다. 자, 연속인 걸 얘를 약속하는 거야. 그럼 얘가 아니면 이거겠죠? 연속의 정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FA라는 값이 정의돼야 돼. 정의된다는 건 무조건 있어야 돼. 함수값이. 함수값이 없으면 함수가 아니니까. 그죠? 무조건 있어야 돼.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라는 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은 존재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존재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되는 거죠? 당연 배터리로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자를 무조건 눈에 봐야 돼. 세 번째는 요 함수값이라는 거하고 극한값이라는 것이 같아야 한다입니다. 이러면 붙어 있어요. 그때가 아, 극대값. 야, 내가 좀 전에 이거 꼭지점 꼭지점은 아무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런 데가 극대값이라고 하고 극대점이라고 하거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꼭지점 같은 개념이라. 이름이 올라가 볼록한 곳이 극대점, 이렇게 한 게 극소점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물론 크리티컬 포인트에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수학에서 중시하는 점은 아니야. 문제 풀 때 중요시 여기는 점이겠지. 자, 저렇게 생긴 게 정이에요. 그러면 요 중에서 하나라도 벗어나잖아? 그러면 다 불연속이야. 알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세 개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첫 번째, 이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이건 연속이냐? 아니에요. 왜? 1의 값이 없어요. 맞아. 함수값이 없어. 함수값은 1에서 핑에서 다야 돼. 근데 핑 뚫고 지나가잖아. 그럼 함수값이 없어. 이거는 함수값이 없으므로 불연속. 알았어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어. 이거는 1, 2, 3번 중에 몇 번 때문에 불연속이야? 그렇지, 2번. 함수값은 있어. 빵 다잖아 여기. 달라요. 그런데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달라. 얘가 안 다르면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2번 때문에 불연속. 세 번째,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어. 이거 몇 번 때문에 불연속이야? 3번 때문에. 함수값 1번 있어. 극한값 있어. 그러나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안 같아.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스물스물 옮겨가서 여기에 딱 붙으면 연속이 되는 거죠. 이게 붙으면 얘가 이동할 수 있어. 그럼 얘를 떼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연속이 돼. 안 붙어 있으면 불연속이야. 끊어진 거야. 그래서 세 개가 끊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종류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함수는 연속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알았죠? 그럼 만약에 누가 나한테 야 이게 연속함수인 걸 확인해봐라. 그러면 이걸 하는 거야. 이거 따져보고 이거 따져보고 이거 따져봐서 이거 다 돼. 그럼 연속이야. 안 되는 게 있어. 불연속이라고 말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연속의 정의는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알겠죠? 약속이. 함수가 연속 아니면 불연속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런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이런 함수가 지금도 수학자들이 찾고 있어. 여러분 아는 푸딩 있죠? 푸딩. 푸딩 있잖아. 푸딩 이렇게 푸딩 입체해 보면 푸딩이 이렇게 똥 생긴 푸딩 있잖아. 이게 많이 뭐 학교에서 주는 거. 그 푸딩이 불연속 함수야. 네?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몰라. 이제 그렇대. 그러니까 엄청 이거에 위배되는 게 존재한다는 거지. 붙어 있다는 요 약속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불연속 함수거든요. 그래서 3차원의 푸딩 있잖아요. 그 3차원에서는 그 푸딩 모양은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 어떤 수학자가 찾아냈어. 뭐 근거가 있으니까 찾았겠죠? 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수학자가 저걸 찾아요. 알았죠? 문제로 갑니다. 자, 어디를 가냐? 한 장 넘어가요. 24페이지. 127, 128, 129 연속의 정의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127 번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몇 번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기억. 128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몇 번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니은. 129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몇 번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디귿이다. 세 문제나 봤어요. 됐죠? 자, 다음 130부터 135번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논할 때는 첫 번째가 1번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이 생기지요. 그러면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자, 식으로 처리할 때는 함수값 찾고, 그죠? 우극한을 계산하고 좌극한을 계산을 해. 세 가지를 따져서 같다라고 확인해서 답내면 돼요. 저 얘기가 그런 얘기죠. 함수값 찾아 일단. 우극한, 좌극한 찾아. 다 같은지를 확인해서 다 같으면 연속이야. 같지 않은 게 있으면 불연속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불연속인 경우를 시험 문제로 내겠냐? 연속이 되는 경우를 시험 문제로 내겠냐? 불연속. 뭔 소리지? 연속이 되는 걸래요.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프를 두 개를 줬는데 야 얘가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데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라고 묻을 거 아니야? 얘가 딱 붙은 걸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확인하는 거를 이게 움직이는 거 쉽잖아. 이거를 10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연속이 되는 경우를 출제를 합니다. 자, 먼저 요거 130부터 135는 제가 그냥 합니다. fx가 x제곱 이래서 연속이냐? 당연히 붙어있죠? 다음에는 x-1분의 1 요거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이거 배웠었냐? 배웠다면 요거 유리함수라고 해서 함수에서 유리함수라고 분모가 0 되는 거에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분모가 0 되면. 분모가 0 되는 값이 1에서는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알았죠?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루트 x 이거 알죠? 네. 루트 x 유리함수. 연속이야. 다음에 2배의 절대값 x 이거는 알죠? 이렇게 생긴 그림 연속이야. 다음에는 134번하고 135번 합시다. 연속이에요. 자, 134번. 내가 여기 문제 낼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함수를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 과외를 갔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이거 함수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의 대답은? 아니에요. 아니요가 맞죠? 네. 왜? 왜냐면은 함수값이 딱 하나가 정해졌을 때 이게 함수값이 두 개가 나와. 여기서 함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면 함수가 아니야. 0에서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림이 있어. 그러면 함수야? 아니. 맞아요. 그러면 함수야. 왜? 왜요? 분모가 0 되는 것은 안 하기로 약속이 될 거야. 이걸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해. 분모가 0 되는 것은 안 하기로 했어. 0은 안 할 거잖아. 0을 빼고는 함수인 거야 이게. 0을 포함한 함수가 아니지만. 알았죠? 한 가지 더 질문. x 빼기 1의 제곱이 0이야. x는 1이라고 하고 여기에 뭐라고 써? 이거 들어봤어? 네. 이렇게 생겼어. x는 1이고 이거 충분이라고 그래. 맞지 이거? 맞지? x 빼기 i의 제곱은 0이야. 그럼 x는 i잖아. 이 옆에 뭐라고 써? 중국어 그러면 쌍 뭐라고 써야 돼 그게? 허근. 이게 뭐야? 허준군. 중국은 안 돼. 한자 허중군도 안 되겠지. 뭐라고 써야 돼 옆에? 교점이 하나. 근데 이거 우리가 이 말을 여기에 쓰이는 말을 배웠어. 근이 하나. 에이, 허근을 접하지 하나 않음. 갖는다. 접하지 않음. 아닌데요? 그리 없다. 허근을 하나 갖는다. 모른다. 아니에요. 부정실수. 아 진짜 무슨 여기에 쓰이는 말을 배웠어요. 실수는 0.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근이 같다라는 말이 나와. 와. 책에 보면 이 말이 나와. 그거는. 그러면 두 분이 같다라는 말이 중분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두 분이 같다가 이거를 다 포함하는 말이 더 큰 개념. 그렇구나. 이거 나와. 그래서 그 책 보면은 이거 당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에 가르쳤던 애가 가해를 갔는데 선생님 두 분이 같다가 중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알려주고 왔는데 틀린 거야, 그지? 두 분이 같다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른 말이에요. 오케이. 어디가? 몰라 일단.